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입스위치와의 11라운드 경기를 마치고 쿠웨이트로 떠났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매치 기간 동안 클럽 경기는 쉬게 되며 손흥민은 국가대표로서 월드컵 최종 예선 5번째와 6번째 경기를 위해 쿠웨이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들르지 않고 쿠웨이트에서 팔레스타인과의 원정 경기를 치른 후 바로 클럽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홍 감독은 9월에 손흥민을 무리하게 기용했던 만큼 이번 11월에는 손흥민의 휴식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다소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쿠웨이트로 출발했으며 팬들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손흥민을 응원하고 있지만 일부는 팀 성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을 응원한다면 그가 속한 팀도 함께 응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을 우승으로 이끌고 전설로 자리 잡고 싶어 합니다. 만약 우승한다면 그는 케인을 넘어 토트넘 최고의 선수로 기억될 것입니다. 앙제 감독도 최근에 크리스털 팰리스와 입스위치 전 패배를 통해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약체팀이라도 주중 경기로 인해 체력이 소진된 상태라면 상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토트넘이 리그에서 5패를 당했을 때 그중 3번은 토트넘의 주중 경기가 있었고 상대팀은 주중 경기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오늘이 마지막 경기라는 각오로 경기에 임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인 이상 다음 스케줄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들은 결승전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기 때문에 조별리그 모든 경기에 전력을 쏟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경기를 모두 이긴다면 마지막 경기에는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감독의 판단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통해 체력 관리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젊은 선수들이 많아 이러한 경험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부상이나 체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토트넘의 주력 선수들은 대부분 국가대표로서 경기를 치르며 이를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감독인 앙제 포스테코글루는 지난 시즌 팀을 이끌며 카라바오컵과 FA컵에서 일찍 탈락했기 때문에 경기가 널널한 편이었고 일주일에 한 경기만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유로파리그와 카라바오컵의 추가 일정으로 더욱 빡빡해졌습니다. 토트넘은 유로파리그에서 카라바흐, 페렌츠바로시, 알크마르, 갈라타사라이와 경기를 치렀으며 이 경기가 끝난 후 리그 경기에서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는 전반을 2대0으로 마쳤지만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에서는 골이 거의 없던 팀에게 0-1로 패했으며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도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팬들과 언론은 이러한 상황에 토트넘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5위를 기록하면서 유로파 리그에 출전하게 되었고 우승을 목표로 이 대회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유로파 리그 일정은 챔피언스 리그 이후로 고정되어 있어 한국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 새벽에 열립니다. 이 일정은 변하지 않으며 유에파와 축구협회 사이에서 순위가 결정되어야 이후 경기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팀은 목요일에 경기를 치른 후 리그 경기를 대부분 토요일 저녁에 맞추지 않는 반면 유로파 리그 팀은 금요일 새벽에 경기를 치르고 일요일 새벽 경기로 일정이 잡힙니다. 챔피언스 리그 팀은 최소 3일 정도의 휴식을 취한 후 리그 경기에 나설 수 있지만 유로파 리그 팀은 거의 이틀 쉬고 경기에 나서야 합니다. 스쿼드 밸런스가 아주 좋다면 A팀과 B팀으로 나눠 출전시키고 교체를 통해 컨디션 조절만 하며 리그 경기를 소화할 수 있지만 토트넘은 선수층이 두텁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즌 전에는 그래도 기대가 있었지만 막상 시즌이 시작되자 선수들 간 실력 차이가 크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죠. 손흥민의 부상 시기도 카라바흐 경기 이후였습니다. 수비와 미드필더는 로테이션이 가능했지만 손흥민은 팀 조직력의 부족으로 인해 교체 없이 출전해야 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베스트 7의 100% 전력에서 최악의 상황을 겪기보다는 시즌 운영에서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실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경기에서 로메로와 비카리, 우도기 선수가 출전했는데 로메로는 아직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터키까지 4시간 비행 후에는 다리가 굳는 느낌이 들어 컨디션 회복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이 선수들이 경기력을 70% 정도밖에 발휘하지 못하니 70에서 80%의 상태로는 체력이 더 좋고 자신감이 있는 상대팀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화로 24년 전 한국 축구가 체력과 정신력에 의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은 16강 탈락이라는 수모를 피하기 위해 히딩크 감독을 영입했으며 그로부터 1년 뒤 그는 한국 선수들의 기술은 뛰어나지만 체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기술 수준이 100이라면 한국 선수는 85에 이르지만 체력은 50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체력 훈련에 집중한 끝에 16강, 8강 경기 모두 연장전을 치르고도 4강까지 진출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체력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기적은 실력을 바탕으로 해야만 일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토트넘은 실력과 체력 두 측면에서 모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몇몇 선수는 팀의 발목을 잡고 체력이 바닥난 선수들은 휴식 없이 출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독이 할 일은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는 덜 중요한 경기에서만 출전시키고 체력이 부족한 선수는 과감히 쉬게 하며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력이 고갈된 포로 대신 스펜스를 출전시켰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유로파 리그 일정으로 인해 앞으로도 최소 3경기를 더 치러야 하며 만약 우승까지 간다면 총 9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특히 유로파 리그 경기 자체는 중간에 비교적 긴 휴식 기간이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2개에서 3개 일 쉬고 리그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리그와 유로파 리그 둘 다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에 맞춰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팀을 만날 때는 체력에 문제가 없는 선수들만 출전시키는 것이 이런 굴욕을 피하는 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팬의 안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